자, 준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가는데 전제 조건은 하다가 붙은 말이야. 하다가 붙은 말이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느냐 앞말이 안 울림소리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축약이 이루어지느냐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고 왜 축약이 되고 왜 축약이 안 되냐를 설명을 할 때 울림소리일 때는 아만 빠지고 히읗은 남아있어요. 그 히읗이 예사소리 만나서 축약이 되는 거고 안 울림소리로 끝나면 하가 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축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울림소리일 때는 파티 축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만만하다에서 지가 치가 된 거고 뭐 간단하다에서 울림소리니까 캐가 됐고 생각건대 안 울림소리니까 하가 통으로 빠져서 축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슴지 서슴치 어떤 게 맞아요? 서슴치가 맞죠? 근거는 울림소리니까. 근데 이건 서슴치가 맞아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형이 뭐여야 돼요? 하다라는 말이 붙는 말일 때야. 그러면 서슴지 서슴치의 기본형이 뭐야? 서슴하다인가요? 아니야. 하다가 안 붙어요 이거는. 그러면 서슴지 서슴치 이 말의 기본형은 뭐냐? 서슴다예요. 서슴다. 하다가 아니고.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냐 치냐라고 했을 때 왜 울림소리인데도 지가 맞냐? 하다가 아니니까 서슴에 그냥 지가 바로 붙은 거야. 이해되죠?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 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하다가 안 붙은 말 조금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형이 삼가다예요. 삼가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기본형이 삼가하다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됩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삼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삼가해가 아니라고. 되죠? 그러면 그 밑에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도 자주 나오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알고 있는 거죠? 의존명사 띄어 쓴다. 알고 있는 거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그 다음에 쭉쭉쭉 47항에 보니까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용어인 경우에도 합성 동사이거나 보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띄었어야 돼요. 밥을 먹고 있다 해서 먹고 있다 보조용어이면 먹고 있다를 붙일 수 있는데 밥을 먹고만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띄었어야 된다고. 조사가 붙었을 경우에는. 되죠? 뭐 이 정도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은 한글 맞춤법 그 밖의 거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이랑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려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히 둘 다 나는 것은 히로 적어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사의 끄듬절이 이로만 소리가 나면 이로 적으란 소리고 이로도 나고 히로도 나고 또는 히로만 나는 거는 히로 적으라고. 그러면 이로만 나는 게 어떻게 있느냐? 깨끗이, 느긋이, 반드시, 버젓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로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히 둘 다 나는 거 봐봐요. 가만히, 간편히, 소홀히, 꼼꼼히, 열심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희로만 나는 거. 극히, 급히, 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뭐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여러분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 되나요? 번번히 실패한 거야, 번번이 실패한 거야. 이러면 쉽지가 않다고.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외울 수 없을 때 하나만 외워야 된다면 우리는 뭘 외우면 돼요? 이로만 나는 것만 외워 놓으세요. 일단 여기 있는 거. 깨끗이, 느긋이, 반드시, 버젓이, 겹겹이, 번번이, 그 다음에 일일이, 틈틈이. 틈틈히가 아니고 틈틈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나머지는 히로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히로 적고 히로 소리가 난다. 52항 뭐 여기서는 소리에 따라서 적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53항 체크해 주세요. 리을 플러스 여기서는 어미는 쓸 때는 예사 소리로 적지만 발음할 때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돼요. 뭐뭐 할게, 뭐뭐 할걸, 뭐뭐 할 것을, 뭐뭐 할지라도 발음은 된 소리, 쓰는 거는 예사 소리.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요, 줄게요. 쓸 때는 줄게, 읽을 때는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는데 심부름꾼, 익살꾼이라고 하는 꾼, 때깔, 빛깔이라고 하는 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그 다음에 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을 한 가지로 적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맞추다냐, 맞추다냐, 맞추다냐. 근데 이거는 맞추다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56항은 더냐, 드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더, 드 어떻게 했어요? 선택은 드, 과거는 더. 그러죠? 그래서 지난 일은 더입니다. 지난 겨울은 춥더라, 말 잘하더라. 그런데 선택, 사과든지 배든지 가든지 오든지.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네 틀려라 이렇게 문제 내면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문제 내겠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쭉 밑에 쪽 보니까 중간에 보죠.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 세 개가 있죠. 다섯 번째 칸에 보니까 부딪히거나 맞거나 해서 신체에 상처가 생기는 다치다. 그 다음에 닫다의 피동사로 문이 닫히다. 그 다음에 열린 문짝 서랍 바위를 꼭꼭 또는 세게 닫는 문을 닫히다. 발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죠? 닫히다 이거는 그대로 닫히다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돼서 닫히다가 됐고 맨 끝에는 발음을 하면서 닫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밑에 부딪히다, 부딪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로서냐 로서냐 나왔네요. 로서는 서자라고 했고 로서 이거는 서방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단과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세 번째 위에 칸에 보니까 놀음이냐 놀음이냐인데 놀다의 음이 붙어서 노는 거는 놀음이라고 그러고 놀음은 본 뜻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놀음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이다. 붙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어로 좀 헷갈리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다이어라고 하는 거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붙이다 같은 경우 힘이 미치지 못하다와 부채를 붙이다와 편지를 보내다와 논에 농사를 짓다와 그 다음에 전을 붙이다와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내놓다, 회의에 붙였다. 이게 의미상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농사짓는 농사 땅을 붙이다와 회의 안건에 붙이다가 의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1번부터 8번 뜻까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다이어라는 소리야. 이해되죠? 여기서 중심 의미는 무조건 1번 뜻이겠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게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힘과 관련된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전을 붙이다 이런 것들, 편지를 붙이다 이런 거는 힘하고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무로냐 미음으로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이거를 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외웠다고 해서 이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왔을 때 이거 외우려면 하나하나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혹시 문제로 나오면 그때 아마 조건이 줄 겁니다. 근데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너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은 보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보기에 대한 해석이 맞냐 틀리냐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처럼 다음 중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혹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스타일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음 108쪽으로 넘어가면 표준어 규정입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자, 이거는 헷갈리는 것들 여러분이 좀 잡아 가보죠. 첫 번째, 표준어는 일단은 조건이 3개입니다. 누가? 교양 있는 사람이. 어디 살아요? 서울에서. 언제? 지금.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현대, 지역적으로는 서울, 그리고 두루 써야 되고 어떤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은 못 쓰네요. 그럼 교양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막 소주 안 마시고 포도주 마셔야 되고 삼겹살 안 굽고 스테이크 구워야 교양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무 교육을 받은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왜 현대냐? 옛날에 쓰던 말 지금 사라졌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소리고. 왜 서울일까요? 문화 경제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서울 경기도권이 거의 3천만 명이니까 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말이 표준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면 돼요. 일단 쪽수가 많으면 짱이지.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줘야 되는 게 반에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반장을 뽑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서울말도 하나의 뭐예요? 지역 방언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라 방언이 있고 경상 방언이 있고 충청 방언이 있고 강원도 방언이 있고 서울 방언이 있어. 근데 대표를 누구로 잡은 거야? 서울 방언이 반장이 된 거야. 이해됩니까? 다른 데서 서울말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방언들 가운데 대표를 뽑은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표준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표준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써버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표준어를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유행어 같은 경우. 여러분 3, 4년 전에 유행어가 뭐였죠? 여러분 중딩 때 유행어 어떤 거 있었어요? 중딩 때 뭐 지몬미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네? 지금 뭐 게이드, 패드립. 패드립. 또 어떤 거 있죠? 유행어? 강렬이. 지금 유행어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유행어. 패드립 예를 들면 지금 유행어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가 뭐죠?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 현미? 응? 어떤 거? 뭐 핵 인싸 뭐 이런 거 있죠. 개꿀. 그러죠. 개자가 많이 붙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는 좀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쓸모없는 뭐 빛 좋은 개살구 뭐 개소리. 근데 게이드 뜻밖의 이득인가요?
개꿀, 그러죠? 꿀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걸 표준어로 잡아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3년 전, 4년 전에 우리가 썼던 반가반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확 많이 썼단 말이야. 유행을 해서. 근데 표준어 만들어놨는데 3, 4년 지나니까 안 써불어. 그러면 다시 표준어에서 빼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표준어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탁상 행정일 수도 있는데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쓸 때는 김밥으로 쓰거든요. 발음도 김밥이 표준어였어요. 왜냐면 재료 플러스 밥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 쌀밥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리밥 이렇게 안 하잖아. 콩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왜 김만 김밥이 아니고 김밥이야? 그러죠? 그래서 표준어는 김밥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김밥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김밥 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 김밥 주세요 이렇거든. 그죠?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표준어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할 때 원래는 김밥이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김밥으로 써버리니까 김밥도 표준어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허용을 해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표준어는 A야. 근데 지역방어는 B야. 근데 B가 표준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표준어로 잡아놓은 게 사라져버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은 6항 봐봐요. 예전에는 돌 할 때 리을 시옷이었는데 지금은 돌 이렇게 됩니다. 두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가 아니고 셋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7항 체크해 놓으세요. 7항.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을 해요. 수쾅, 수꽝은 수꽝으로, 순놈이 아니고 수놈으로. 자, 암소, 수소라고 여러분 많이 썼죠? 근데 뭐라고 써야 돼요? 수소라고 써야 돼요. 암소, 수소. 되나요? 단, 오른쪽 봐봐요. 단. 접두사 다음에 거센 소리를 인정하는 경우 수강아지, 그 다음에 수컷, 수키와, 이거는 기와 있죠? 암기와 수키와 할 때 수키와, 그 다음에 수탉. 근데 수가 아니라 또 숫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숫냥, 그 다음에 숫염소, 숫쥐, 뭐 이런 것들. 그럼 왜 숫냥, 숫염소, 숫쥐는 왜 숫이에요? 몰라. 뭐 자음 모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만 외우면 돼요? 숫냥, 숫염소, 숫쥐, 그 다음에 수강아지, 수컷, 수키와 수탉. 이 부분만 외우면 나머지는 뭐다?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항 보죠.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먹이다를 맥이다, 어미를 애미,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미 굳어져 버린 거는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남비를 냄비로, 동댕이 치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아지랑이는 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아지랭이가 아니고 아지랑이가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장이냐 쟁이냐에서 장이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미장이, 멋쟁이, 멋쟁이는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욕심쟁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미장이 아니면은 뭐 옹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문 기술자는 장이를 씁니다. 되죠? 그 다음에 12항 체크해 놓으세요. 우시냐 위시냐 위냐인데 일단은 윗입니다. 윗. 단. 윗인데 된 소리나 거센 소리는 위예요. 그래서 윗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위층이 되는 거예요. 위쪽이 아니고 위쪽. 그거는 거센 소리 된 소리는 윗이 아니고 뭐다? 위다. 위. 그리고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경우는 우시예요. 아래 어른은 없거든요. 윗 어른이 아니라 우덜은 이렇게 되는 거고, 웃돈, 아랫돈이 없죠. 웃돈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제3장 쪽 가보죠. 24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방언인데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렁생이 멍게인데 여러분 우렁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표준어예요. 원래는. 그리고 멍게가 방언이었어. 근데 우리는 해산 멍게, 말미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멍게 방언을 오히려 더 많이 써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원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고 더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우렁생이도 표준어고 멍게도 표준어인데 우리는 멍게를 더 많이 쓰죠. 되죠? 넘어가죠. 자, 그래서 헷갈리는 표준어 보죠. 까다롭다 할까요? 까탈스럽다 할까요? 둘 다 맞네요. 그는 성격이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그 다음에 새로 산 옷이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가 맞을까요? 이쁘다가 맞을까요? 둘 다 맞네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때요? 친구 집에 들렸다, 들렀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려 밥을 얻어 먹고 왔다. 들려 또는 들렸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기본형을 뭘로 잡은 거예요? 들리 플러스 어가 되는 거죠. 들리다에서 들리었다, 들렸다. 근데 이건 기본형이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본형은 들르다죠. 들르다. 들르어에서 으 탈락이에요. 들러, 들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는 길에 가게 들러 이렇게 해야지 가게 들려 이렇게 하면 안 돼. 들리 플러스 어가 아니고 들르 플러스 어다. 기본형이 들르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잡아주면 좋겠고. 삼촌입니까? 삼촌입니까? 여기서 1촌, 2촌, 3촌일 때 3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삼촌, 삼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건데 3촌이 맞고 곱백이냐 곱백이냐 아까 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청소가요? 50분에 끝나나요? 네. 안 되네.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 시간에 하죠.